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이번 시간에는요, 오디오와 비디오 트랙을 잘라서 편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면도날을 이용을 해서 잘라서 편집을 해봤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일단 재생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사용을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정교하게 잘라주시려면 돋보기 툴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돋보기 툴을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합니다. 최대한 확대를 할 수 있는 한 클릭해서 확대를 하면서 잘라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면도날을 선택을 합니다. 면도날을 선택을 해서 일단 잘라 볼게요. 클릭했습니다. 자, 잘라주게 되면 무조건 영상의 경우는요, 이미지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의 경우는 영상 부분이 있고 비디오 부분이 있고 오디오 부분이 있죠. 비디오와 오디오는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항상 링크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면도날을 이용을 해서 잘라줬을 때 왼쪽 오른쪽 파일이요, 모두 다 비디오 부분, 오디오 부분 다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잘려져서 두 개의 영상으로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영상의 배경음악은 그대로 살려두고 싶어요. 그대로 살려두고 영상만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경음 같은 경우에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붙여서 편집이 가능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색해질 수가 있죠. 물론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지만 배경음악을 그대로 통째로 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만 잘라줘야 되겠죠. 자, 비디오만 잘라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비디오만 한번 잘라볼게요. 클릭했습니다. 자, 어때요? 비디오만 잘렸습니다. 자, 어떻게 잘렸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어때요? 지금 보셨나요? 자, 전체 영상을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요. 영상 하나, 둘, 세 개로 잘렸습니다. 제가 선택할 때 잘 보시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상, 비디오 부분만 선택이 됐어요. 지금은요.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역시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선택이 되었지만 오디오 부분은 쭉 길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이 윗부분을 잘라줄 때요. 아까는 비디오 부분 잘라줄 때 비디오와 오디오가 한 번에 잘리도록 설정을 했지만 지금은 오디오와 비디오가 구분돼서 잘리도록 설정을 한 거거든요. 자, 제가 다시 면도날 툴 선택하고요. 이번엔 오디오만 잘라볼게요. 오디오만 잘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영상과 비디오와 오디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오디오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비디오와 오디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비디오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잘라주실 때요. 단축키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실 때 면도날 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가져다 대시고요. 클릭을 할 때 Alt 키를 눌러주세요. 일단 영상들 다 삭제하고요. 새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올리실 때 앞에 아이콘 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영상이에요. 여기 연두색으로 자글자글 이렇게 안쪽에 되어 있는 게 사운드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트랙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이콘에.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생성이 되었지만 왜 똑같은 이름으로 생성이 되었냐면요. 제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을 올려서 시퀀스를 자동 생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퀀스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바람에 우리가 올려놓은 영상 이름으로 생성이 된 것 뿐입니다. 자, 영상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잘라주겠습니다. 면도날 이용을 해서 자, 일반 자르기 툴이고요. Alt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 부분만 이렇게 잘렸고요. Alt 누르고 또 클릭을 합니다. 오디오 부분만 잘렸어요. 다시 살펴볼게요. 자, 위아래 같이 위아래 따로따로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따로 선택을 해서 나눠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오디오만 나눠준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만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오디오만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 다시 한번 올려놓을게요. 다시 한번 올려놓으시고, 자, 이번에는요, 아예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를 해제하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나오는 메뉴에 보시면 언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해제가 됐어요. 제가 면도날 잘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Alt키 안 누를 거고요. 그냥 클릭합니다. 비디오만 잘렸고요. 오디오만 잘렸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다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랑 차이점은요. 자, 영상을 두 개를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영상을 두 개 올렸습니다. 이 비디오 1 트랙에 있는 영상은 오디오 1과 한 쌍이고요. 비디오 세 번째 트랙, 오디오 두 번째 트랙과 또 한 쌍입니다. 링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잘라 볼게요. 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요, 링크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Alt 키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링크를 아예 해제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면도날 이용해서 잘라주시면은요. 자, 이제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상 잘랐던 거 클릭하시면은요. 비디오와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비디오와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는데 오디오는 쭉 뒤에까지 연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비디오만 따로. 그래서 이걸 2등분한 다음에 비디오만 2등분한 거죠. 요거는요. 뭐든지 다 따로따로 된 거예요. 링크를 처음부터 해제했을 때와 링크를 해제하지 않고 잘랐을 때 차이점은요. 링크를 해제하고 나면 그냥 영상과 오디오가 그냥 따로따로 다른 파일처럼 아예 분리돼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링크를 해제했어요. 얘는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죠. 얘는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은요,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요. 전혀 다른 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할 때 오히려 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링크를 해제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링크 해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르거나는 이제 영상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결정해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잘랐던 것이요. 자, 다시 지우고 저 링크 해제하지 않고 사용할게요. 그동안 잘랐던 것이요. 면도날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타임 막대 이동한 다음에 최대한 확대를 해서 잘라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요. 너무 번거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줄거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줄거리 편집을 하다가 내가 자를 위치에 가져다 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프레임 줄여놓은 다음에 다시 정확한 위치 잡아서 자르고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요. 정확한 위치를 잘라낼 수 있도록 메뉴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메뉴에 들어가시면은요. 레저 트랙이 있어요. 새로운 버전에 올라오면서는 Add, Edit라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전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 전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레저 트랙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저나를 이 트랙에 적용을 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거는 Add, Edit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잘려 있는데요.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이 부분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지금 타임 막대가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분리돼서 잘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다가요. 제가 이번에는 영상을요. 여러 개를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를 연결을 하고 나서
트랙을 선택을 하시고요. 트랙에 있는 제가 파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하시고 나서 시퀀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Add, Edit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더니요. 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잘라주고 싶어요. 선택하고 나서요. 자, 시퀀스에 들어가서 Add, Edit 눌렀습니다. 왼쪽 오른쪽도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여러 번 자르는 명령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자, 모두 다 자른 거 제가 취소했습니다. 자, 취소 명령은요.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언도 그리고 오른쪽에 단축키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를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자를 위치를 선택을 하고요. 시퀀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Add, Edit 하시는데요. All 트랙, 전체 트랙을 다 잘라주겠다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서 잘라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영상이 다 멈춰야 할 때, 뒷 영상은 필요가 없을 때 모두 다 잘라주겠습니다. Add, Edit to All 트랙 그랬더니 뒷부분이 이렇게 다 잘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이 시간막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잘라줄 수 있는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간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소스 뷰를 활용을 해봤었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삭제. 소스 뷰를 사용을 해봤었어요. 소스 뷰에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등록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면 소스에 등록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소스에 등록만 해서 미리 볼 거면 굳이 미리 보기는요. 여기에서 미리 보기 하셔도 돼요. 여기도 재생되고 미리 보기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소스 뷰가 왜 굳이 있을까? 자, 오른쪽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뚜레쥬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시퀀스 이름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 시퀀스에 올라가 있는 소스를 조절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스의 영상을 등록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등록했듯이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퀀스 타임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뒤에 이 타임라인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더블 클릭해서 등록을 해봤는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소스 뷰에서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뷰 상단에 보시면은요. 소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뒷부분이 지금 이 소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등록이 됐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목록 표시 있는 부분 눌러보시면은요. 맨 아래쪽에 이렇게 소스가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우리 소스 프로젝트에서 바로 등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퀀스에서 등록을 한 겁니다. 시퀀스에서 등록을 한 거는요. 뚜레쥬르 콜론 뚜레쥬르 .wmv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를요. 제가 일단 요거 삭제하고요. 시퀀스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뭐 시퀀스 크기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고요. 자, 시퀀스 01이라는 이름으로 자, 소스 뷰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시퀀스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뚜레쥬르라는 시퀀스고요. 소스 뷰 설정이라는 이름의 시퀀스예요. 자, 시퀀스 어떤 시퀀스를 선택을 했는지는 아래 밑줄 보시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시퀀스가 나타나고요. 소스 뷰 설정이라는 시퀀스에다가 뚜레쥬르라는 WMV를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고 나서 목록 위에 소스 목록 보시면은요. 소스 뷰 설정 콜론 뚜레쥬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역시 요거는 소스에서 등록한 거,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등록한 게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시퀀스에서 등록한 게 바로 뒤따라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등록한 것에 대한 영상, 경로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등록한 소스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뷰에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스뷰가 필요한 겁니다. 양쪽을 그냥 비교해서 미리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소스뷰는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하면은요. 아래쪽에 아이콘들 좀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 사용할 아이콘 두 가지입니다. 자, 괄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괄호 시작, 괄호 끝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 시작과 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시작 부분, 끝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 파란색 조금 살짝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파란색으로 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부분과 제일 끝 부분에 이렇게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영상의 처음이 어디고 이 영상의 끝이 어딘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위치를 이동을 하고 나서요. 자, 아래쪽에 시작하는 괄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괄호를 눌러보시면은요. 괄호가 이곳으로 옮겨졌어요. 자, 그러면서 왼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회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바탕 색상이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부터 영상이 시작된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끝부분은요. 여기 되어 있는데 끝부분도 이렇게 위치 바꿔주고요. 이곳에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괄호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양옆은 사용되지 않고요. 가운데 부분 사용하겠다 하고 지금 이곳에서 편집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우리 면도날로 자르는 것보다는요. 이곳에서 실제 보다가 여기서 잘라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인점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스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시퀀스에서는요. 시퀀스 타임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실제 영상을 올려놨는데 앞에가 이렇게 비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어떤 영상을 편집을 했냐 하면은요. 소스뷰 설정이라는 이름의 시퀀스 안에 있는 뚜레쥬르 영상을 편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영상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요. 보세요. 검정색으로 이번에는 이곳을 보셔야 됩니다. 이곳은 소스 뷰를 설정하는 곳이고요. 이곳은 마지막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적용되는 것을 보면은요. 자, 이 소스가 적용을 해서 결과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편집된 결과가 이곳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 보여지는 거 캄캄하게 어둠이 보여지다가요. 이 부분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길게 어두움으로 그냥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상을요. 잡아당기겠습니다. 앞쪽으로. 그 전에 우리 편집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요. 앞으로 조금 보냈어요. 소스뷰에서 잘라내기를 하면 아예 잘리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사용하겠다 설정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보기는 계속해서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주고 나서요. 이 부분부터 나타냈으면 좋겠다 해서 자, 이번에는요. 이 부분 같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둘게요. 여기에서부터 잘렸었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시간막대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소스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인점을 이곳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아까 타임막대 이동했던 곳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영상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생성이 되었다기보다는 원래 이 뒷부분에서 뒷부분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앞부분까지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영역을 바꿔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편집했어요. 앞부분 비워둘 수 없으니까 맨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맨 앞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요. 영상을 편집하다 봤더니 다시 한번 앞부분이 조금 더 잘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영상을 재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점을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인점 클릭했습니다. 인점이요. 이거 클릭하는 거 보이세요? 지금 제가 여기 톡을 계속 누르는 거 확인하세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인점이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영상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당겼어요.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인점을 옮기려고 해도요. 이 인점 자체가 앞으로 더 이상 옮겨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0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초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당겨지지 않습니다. 여유 부분을 다시 좀 두고요. 인점 바꿔볼게요. 이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편집하실 때 만약에 오류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때는 영상 길이를 전체를 다 편집할 수 있는 전체 공간을 여유를 두고 편집을 완료하신 다음에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자, 이거 삭제하고요. 원본 다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요. 이거 소스뷰에서 편집하는데요. 원본 편집해 볼게요. 자, 원본을 편집합니다. 원본을 편집하고 나서 인점 잡아줄게요. 자, 여기는 아웃점 잡았습니다. 자, 원본을요. 인점과 아웃점으로 잡았어요. 어때요? 실제 결과에는요. 결과에는 적용이 안 됐네요. 자, 다시 한번 가져다 볼까요? 분명히 같은 영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영상을 가져왔는데 적용하기 전에 영상을 가져왔을 때는 원본이었고요. 적용 후에 가져왔을 때는 편집이네요.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순서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처음으로 이동하고요. 제일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길이 이렇고요. 자, 원본 영상 편집해 보겠습니다. 편집했어요. 편집 후에 가져다가 사용하면 이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편집 영상 이만큼 했어요. 여기서 가져다 사용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 이 가장 짧은 영상을요.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소스뷰에 등록이 됐어요. 원래 원본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했을 때 그 편집된 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잘렸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소스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시작 부분 보시고요. 끝 부분 봐주세요.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보시면 제가 처음 시작으로 이동해 볼까요? 어때요? 길이 자체가 지금 아예 잘려져서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 원본 영상에서 편집한 것이 소스 자체 시퀀스 불러왔을 때도 적용이 똑같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편집을 늘려볼까요? 앞부분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점 잡아줄게요. 그랬더니 인점 잡아준 만큼 이렇게 앞으로 영역 확대돼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요. 원본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스뷰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요. 소스뷰에서 사용하기 전에 미리 한번 밑작업 해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자, 일단 소스를 이곳에 사용을 이미 했을 경우에는 시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체 1시간짜리 영상인데 한 15분 정도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15분 정도를 앞뒤로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이곳에서 편집을 하고 가져다 쓰셔야지 이 전체 영역이 1시간 영역을 이곳에서 다 편집을 하기에는 만약에 그 영상 하나뿐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걸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영상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여유 트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프로젝트에서 바로 소스뷰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편집을 해 놓은 후에 자, 적당히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있죠. 내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자, 선택을 먼저 하시고 나서 가져오고 이 가져온 파일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소스뷰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소스뷰에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은 영상을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 트랙을 사용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영상을 가져와서 촬영을 할 때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촬영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래서 여러 개의 촬영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소스뷰에서 편집한 다음에 전체를 하나의 영상으로 어우러지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